이번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의 종류, 즉 타여자, 분권, 직권, 복권 전동기들의 각각의 뭐 특징이냐, 뭐 등가 회로를 그리고 나서요, 그 등가 회로에 대해서 뭐 분석하는 거죠. 전압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특징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용도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종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타여자 전동기인데 일단 이렇게 타여자 전동기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여자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RF라고 할게요. RF라고 하고, 그 다음에 RA, 그 다음에 아마추어고요, 단자전압 V입니다. 그리고 부하전류, 전기자전류, 계자전류 이렇게 있습니다. 타여자 전동인데 일단 타여자 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하고요. 요 역기전력과 유기전력의 명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의 방향이 다르고, 이것 빼고는 나머지가 동일합니다. 이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토크는 K-I고요. 속도는 K-분의 V-IARA가 됩니다. 이것은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일단 보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타여자는 계자전류가 전기자전류나 부하전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토크는 전기자전류에 비례합니다. 전기자전류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자속은 계자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증가해서 토크가 증가하고, 계자전류를 감소시키면 토크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고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발전기에서 타여자에만 포함됐던, 타여자의 특징에만 포함됐던 게 뭐가 있냐면, 타여자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회전을 해도, 다른 자여자 발전기들은 역회전했을 때 잔류자기가 소멸되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는데, 이 타여자 발전기에서는 잔류자기가 무관하죠.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여자와 자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전동기에서는 뭐냐? 전동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극성을 바꿔도 역회전하게 됩니다. 보세요. 특징은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반대로 한다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한다는 것은 얘를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공급하다가 계좌고 상관없이요. 이렇게 공급을 하다가 얘를 마이너스, 얘를 플러스를 공급하게 되면은 역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여자 발전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급하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원 공급하게 되면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잘 보세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N극, S극이요. S극.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를 했을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잘 보세요. 왼손 법칙에 의해서 N극, S극이 들어가고 하면 이 방향이고요. N극, S극이고 나오니까 이 방향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하나만 바꿔요. 전기자의 방향이나 계자의 방향 하나만 바꿉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N극의 S극이고 전기자는 그대로 둡니다. 그랬을 때 플랭크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N극의 S극이고요. 얘 나옵니다. 나오고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N극의 S극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처음에 비해서 N극 S극이 있는데 지금 계자가 N극 S극이고요. 전기자가 들어가고 나가는 전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자 하나만 바꿨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회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계자를 그대로 NS로 두고요. 전기자가 나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왼손 법칙에 의해서 다시 N극에 쓰고 나오죠? 이렇게. N극에 쓰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계자를 바꾸거나 전기자의 극성을 바꾸니까 역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바꿔봅니다. 이것에 비해서 둘 다 바꿔봐요. 전기자와 계자를 둘 다 바꿉니다. 이렇게 보세요. 왼손 법칙에서 N극에 쓰고요. 들어갑니다. 힘의 방향 어떻게? 이렇게. N극에 쓰고요.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둘 다 바꾸니까 처음과 똑같죠. 회전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회전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죠? 전기자와 계자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만 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계자는 그대로 두고 전기자의 극성을 바꾸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러면 역회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만한 분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은 뭐 각 기기마다 모두 설명을 드리니까 보세요. 계자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고 전기자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지금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공급해요. 그런데 전원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자도 마이너스 플러스 계자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자와 전기자 거기서 모두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요거 어떻게?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타여자는 이렇게 공급전환의 곡선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이 된다. 요거 잘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하는 것, 전동기에서 공급전환 곡선을 반대로 해도 역회전하는 것, 이것이 타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럼 용도를 한번 보면은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여자 같은 경우는 계자 전류를 원하는 대로 공급할 수가 있죠. 계자 전류를요. 그래서 속도도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화 방식 또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전동기로 사용된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우리가 워드 레오너드 방식에서 MGM 방식이라고 그래요. MGM 방식. 모터 제너레이터, 모터 발전기 모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타여자 전동기가 여기 모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속도 제어 부분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여자 전동기의 종류가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에 주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입니다. 분권. 제가 강조하고 설명드린 부분 위주로만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얘가 용도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강조드리고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되 나머지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전동기, 가감속도 전동기. 이건 뭐예요? 정속도 전동기라는 것은 부하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고 가감속도 전동기는 뭐다? 속도를 속도를 빨리 천천히 조정할 수 있다는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부하에 따른 속도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속도는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다. 다만 속도 조정 범위는 좁아요. 범위는 좁지만 가감할 수는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분권 같은 경우는 등과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단자전압 V, 역기전력 E, 그 다음에 계자저항, 부하전류, 전기자전류, 계자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지금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부하에 50A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50A 넣어주면 여기에 한 49A, 여기에 1A 정도가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하가 변동되어서 전류가 크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계자전류 자체는 그 영향이 미비합니다. 부하가 변하더라도 계자전류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토크는 K-파이 IA에서 토크는 IA에 비례하는 겁니다. IA에 비례하는. 자속은 실제로 우리가 변화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이 자속의 변화는 별로 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는 K5분의 E니까요. E니까 속도는 자속의 반비례합니다. 속도는 자속의 반비례.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요 관계에 의해서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시는 상황입니다.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하고 속도 공식도 이렇게 되는 것 앞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동기에서는 이런 관계 있죠. 등가회로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대입할 줄 알고 그리고 적용해서 계산만 다 하면 돼요. 크게 발전기하고 다른 게 많이 없습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운전 중 계자저항을 증가하면은 보세요. 지금 계자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계자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FR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RF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저항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RF를 증가시켰다. 계자 저항을 증가시켰다.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원래 이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보세요.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자기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자기의 세기가 증가하고 자기의 세기가 증가하면은 자속 밀도가 증가하고 자속 밀도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 공식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감소하면 속도에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외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항이 증가하면은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저항과 전류와 자속과 속도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저항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자 회로가 단선이 되면은 우리가 단선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지면은 전류가 얼마? 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얼마? 0이죠. 0. 전류가 0이 됩니다. 전류가 0이면 보세요. 단선이 되었다. 전류가 0. 그럼 얼마? 자속이 0. 맞죠? 전류가 0이면 자속이 0입니다. 그럼 속도에는 K 5분의 2에서 얘가 0이면 분모가 0이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과속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계좌회로가 단선이 되면. 단선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단선이 될까요? 여기에 퓨즈를 넣습니다. 퓨즈를 넣었는데 과전류가 흐르면은 퓨즈가 끊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단선입니다. 따라서 퓨즈 넣어서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지만 공급 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가 돼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타여자하면서 말씀드렸죠? 역회전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은 전기자와 계좌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타여자고요. 나머지 자여자는 모두 역회전하지 않습니다. 용도로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 조정할 수 있다. 계좌 저항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RF 저항 크기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공작기계, 압연기 등에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유도 전동기라는 거 있습니다. 4장에서 배웠는데 삼성 유도 전동기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특성이 비슷해요. 삼성 유도 전동기도 저항을 조정해서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류 분권 전동기하고 삼성 유도 전동기하고 둘을 보니까 삼성 유도 전동기가 가격이 싸고 동작도 쉬워요. 그러니까 직류 분권 전동기 사용할 바에 삼성 유도 전동기 사용하겠다 해서 실제 직류 분권 전동기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가 구조도 간단하고 더 경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류 분권 전동기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이 좀 큰 특징을 가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직관은 변속도 전동기입니다. 즉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보세요. 일단 그림을 그려봅니다. 직관이 갖는 큰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단자전압부이고 계좌전류 IF, 전기자전류 IA이고 역기전력 E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토크는 K 파이 I죠. 여기에서 보세요. 토크는 K 파이 I인데 K 파이 I입니다. I. 만약에 if 부하가 2배가 돼요. 부하가 2배가 됩니다. 그럼 전류가 2배가 된다는 거죠. 부하가 2배가 되니까 전류가 2배가 되면은 얼마? IA가 2배인데 IA가 2배가 되면 IF가 2배가 되고 IF가 2배가 되면 파이도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가 2배가 되면 IA 2배, 파이 2배가 되는 결론은 분권 같은 경우는 파이가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직권 같은 경우는 부하 2배 되면 전기자 전류 2배 되면서 계좌 자속도 2배가 됩니다. 그러면 파이가 2배. 그럼 토크는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2배니까 총 4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른 전동기하고 다르게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교재 있죠. 직권 전동기가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요. 왜? 다른 전동기와 다르게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한번 따져볼게요. 보세요. 한번 따져봅니다. 토크는 K 파이 I요. 속도는 K 파이분의 V-IA RA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부하가 2배가 되면 토크는 4배가 되죠. 4배가 됩니다. 속도는 몇 배? 속도는 지금 V-IA RA니까 이거 무시하면은 얼마? 부하가 2배가 되면 전류가 2배가 되니까 요게 2배가 되면 속도가 얼마? 2분의 1배가 되죠.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토크와 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속도에 어떻게?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즉 속도 지금 했을 때 부하 2배 됐을 때 토크 4배 되고 속도 2분의 1배 된다 그랬죠. 속도 얼마? 2분의 1의 제곱분의 1. 2분의 1의 제곱분의 1 하면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직권 전동기에서는 토크는 속도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이것도 다른 전동기와는 구별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속도. 또 N은 K5는 V 마이너스 직권에서 IA, RA에다가 마이너스 IA, RS까지도 포함되죠. 이런 것들은 그 회로를 가지고 해석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직권에서는 토크는 전류의 제곱이라고 토크는 속도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직권기의 특징.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서 원심력 때문에 기계를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벨트 운전을 하면 안 되면 톱니바퀴 운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부하라는 것은 뭐예요? 무부하는 I가 0이죠.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0이면은 IF가 0이죠. IF가 0이면 자속 파이가 0입니다. 자속 파이가 0이에요. 그럼 무부하로 했을 때 속도 N은 K5는 2에서 얘가 0이니까 속도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승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부하로 운전하게 되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 너무 빠른데 벨트 운전하게 되면 우리 벨트는 잘 벗겨지죠.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면 벨트는 그 속도를 해당하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벨트 운전하지 않고 체인 있죠. 체인은 우리가 톱니바퀴에 물려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에 물려서 운전하면은 벨트 운전보다 확실히 벗겨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권 발전의 경우 무부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벨트 운전하지 않고 톱니바퀴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서 공급 전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개 전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어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부하 변화에 대해서 속도와 토크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 말씀드렸죠? 부하는 전류예요. 부하는 전류입니다. 전류에 대해서 토크가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도와 토크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고, 용도는 다른 전동기는 용도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직권 전동기는 이 직권 전동기만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잘 사용되고, 우리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전차, 크레인. 얘가 힘도 세요. 전류가 2배가 되면은 토크는 4배가 돼요. 힘이 4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센 곳에 이 직권 전동기가 적당합니다. 힘센 곳, 전차. 그 다음에 크레인 있죠. 크레인. 우리 무거운 거, 그 크레인. 그 다음에 뭐 권상기, 이런 센 힘이 필요한 곳에 이 직권 전동기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동복권 전동기는, 이 가동복권은 그 특징이 직권과 분권의 중간 정도입니다. 어중간해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차라리 직권 쓰든가 분권 쓰든가 하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가동복권 발전기 직권과 분권 중간 특성이 되며, 직권 계좌 기자력과 분권 계좌 기자력은 크기에 따라 분권 전동기 또는 직권 전동기에 가까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동복권 발전기는 분권 계좌 권선이 있기 때문에 부하를 걸지 않더라도 계좌 자속이 존재하게 되어서 직권 전동기와 같은 무구속 속도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직권 전동기 마찬가지로 크레인, 엘리베이터, 공작기계, 공기 압축기 등의 얘도 힘이 센 곳인데, 그래서 직권 전동기와 가동복권 전동기의 용도가 비슷합니다. 전철은 보통 직권 전동기가 사용이 되는데, 그만큼 말고 그것보다 조금 약한 거, 크레인이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는 직권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가동복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동복권 가봅니다. 차동복권. 차동복권도 뭐 그렇게 큰 특징은 없어요. 직권 계좌 기자력이 분권 계좌 기자력을 상쇄하도록 접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기하고 동일합니다. 발전기에서도 차동복권은 계좌 자속과
우리가 직권 계좌 자속, 분권 계좌 자속과 직권 계좌 자속이 서로 빼주도록 되는 거죠. 예. 전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상쇄하도록 접속되어 있으므로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발전기에서는 전압이, 그런데 여기서는 속도가, 속도 저하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속도 저하를 보상해 준다는 말이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거의 일정한 속도를 낸다, 이 말이고요. 뭐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직류 전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8번 직류 전동기의 토크 특성 및 속도 특성이 잘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토크 특성인데 이게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토크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부하가 변한다는, 부하는 전류라 그랬죠. 그래서 부하와 토크와의 관계예요. 그 부하는 뭐다? 전류예요. 전류와 토크와의 관계입니다. 토크와의 관계인데 보세요. 직권 같은 경우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변화가 없는 거, 가장 변화가 없는 게 뭐다? 차동 복권이에요. 차동 복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전부하라고 했을 때요, 전부하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기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직권과 분권의 사이에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 가동복권이 있죠. 가동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있는 것이 뭐다? 분권이죠, 분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했을 때 순서가 뭐냐? 직가분차. 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직가분차예요. 직가분차. 직가분차. 우리가 타여자 같은 경우는 부하와 상관없이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 4개, 자여자 4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가분차. 가장 변화가 큰 건 직가분차예요. 직가분차. 직가분차 몇 번 해주시면 이게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직가분차 소리가 귀에서 맴돌 겁니다. 직가분차. 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특성이 있습니다. 속도 특성. 네. 속도 특성도 뭐다? 부하와 속도와의 관계입니다. 부하와 속도와의 관계인데 이것도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직권입니다. 직권.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직권이 가장 많이 변화. 직권이 가장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가동복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차동복권. 뭐야? 똑같아요. 뭐냐? 속도 특성도 순서가, 얘가 가장 많이 변치, 그려볼 필요 없이요, 대략적인 모양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우리가 요 지점이 우리가 전부하라고 했을 때 이 기점을 통해서 이 지점 부근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가분차. 네. 그래서 토크 특성 곡선도 그렇고요, 속도 특성 곡선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직가분차, 많이 변하는 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토크 곡선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서 한 건 뭐냐? 토크 곡선. 여기는 속도 곡선이야. 토크 곡선과 속도 곡선은 전류와 토크, 전류와 속도입니다. 그런데 속도 토크 곡선은 뭐냐면 여기가 속도고요, 여기가 토크입니다. 가로축이 토크, 그 다음에 세로축이 속도예요.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안전하게 운전하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지점이 있죠. 요 점을 우리가 NP라고 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운전점입니다. 운전점인데 지금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얘가 L이고요. 얘가 M입니다. L이 뭐냐면 우리 부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하를 로드라 그래요. 로드의 L이라 그래요. L. M은 뭐예요? M. 전동기를 영어로 모터라 그러죠. 모터라 그래서 여기는 M은 전동기를 뜻합니다. 전동기 곡선 뜻해요. 그래서 속도 토크 곡선은 전압이나 뭐 계좌장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둔 상태에서 속도, 즉 전동기의 특성과 전동기와 부하 곡선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전동기냐 했을 때 요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LM, 지금 L이 위에 있고 M이 밑에 있는 것 있죠. 요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지점이요. 그리고 반대로 된 거, L이 밑에 있고 M이 위에 있는 것이나 맨 오른쪽에 같이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속도가 이게 MP가 운전하는 점이라 했을 때 이거보다 큰 지점 있죠. 요거보다 큰 지점에서 얘 같은 경우는 L이 M보다 더 크면은 L이 M보다 더 크죠. 이렇게 하면은 L이 얘가 부하고 얘가 전동기입니다. 부하가 전동기보다 더 크니까 감속을 시켜야 돼. L이 더 큰 여기에서는 감속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MP가 운전점인데 MP보다 더 큰 점에서 감속을 시키니까 안전하게 운전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뭐 그런 거 복잡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림은 L이 위에 있는 거, LM에서 L이 위에 있는 거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건 뭐 관전도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뭐 주어질 겁니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류 전동기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발전기보다는 제가 좀 꼼꼼하게 하지 않았죠. 근데 발전기에서 전체적인 등가회로 그렸고 뭐 우리가 전압, 전류의 위치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동기는 그만큼 좀 더 수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해주시고 너무 뭐 꼼꼼하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으시고 제가 강조 드린 것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